네, 내일 코칭 NCS 채용 및 자소서. 오늘은 한국 수력 원자력 정규직 자소서 전략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한국 수력 원자력 정규직 채용 공고가 떴고요. 이전에는 아마 인턴이 진행됐었는데 바로 이제 정규직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먼저 앞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적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수력 원자력 자소서 대충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면접 시 자소서 1대1로 꼬리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기 시험만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충 쓰셔도 되는데 이제 면접에 나는 꼭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자소서가 1대1로 굉장히 심도 깊게 장시간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수력 원자력 자소서 문항 분석 그리고 채용 공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수력 원자력은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우수 기술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의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됐고요. 네, 지금 설립 목적은 거창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력 자원의 개발과 발전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청정 에너지 기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수력 원자력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에 나왔었던 올 5월 달에 나왔었던 채용 공고 보시자면은 선발 인원이 대박입니다. 165명. 16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무직 40명. 그래서 이때까지 사무직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티오가 항상 한 자릿수 이하였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계, 전기, 전자 기계, 전기, 전자 지원하신 분들 또는 토목이나 건축 지원하신 분들 다 10명 이상 채용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국수력원자력 기회를 꼭 좀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조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채용 조건에서는 뭐 크게 제한 요건으로 두진 않지만 외국어 점수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어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 유리할 것 같고요. 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과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법의 사전 평가 자기소개서 적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은 면접이 대박입니다. 면접에 세 가지 유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직업 기초 능력 면접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면접 그리고 관찰 면접 그래서 면접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면접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직업 기초 능력 면접 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을 굉장히 심도 깊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제 면접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자소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면접까지 고려하지 않고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좀 대응 처리해야 될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이지도 않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쓸 때는 전략적 관점에서 면접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소서를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보고요. 뭐 같이 물건도 같이 뭐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뭐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되고 굉장히 많은 면접 유형이 있으니까 면접 시즌이 다가올 때 제가 다시 한번 한국 수력 원자력과 관련된 면접 유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소서 보도록 할게요. 총 5가지 문항이 있는데, 자, 가장 쉬운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항은 이렇게 2번, 3번, 5번이 가장 쉬운 문항일 것 같아요. 일단은 2번 같은 경우는 정직, 남을 위해 봉사, 뭐 준수 등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써라.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뭐 봉사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거, 아니면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었던 거, 3개 중에 이제 하나를 쓰시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1-1, 2-2, 2-3 이렇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이 2-1부터 2-3이 이제 스타 방식인 거죠. 예, 스타 방식. 예, 스타 방식 모르시면은 이 영상 끝에 경험 작성법, 경험 작성법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이 이제 배경과 사건을 기술을 해 달라라는 거고, 2-2가 행동, 그리고 2-3이 결과 및 뭐 배운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셔서 스타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항은 뭐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항 보면은 이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 헌신했었던 경험.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화합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헌신했었던 경험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화합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려고 했었던 거, 그런 부분들 염두해 두시면서 둘 중에 하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상호 입장과 상황, 토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5번은 이제 갈등 경험인 겁니다. 갈등 경험, 갈등을 잘 해결했었던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과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항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설득은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 그래서 갈등은 어떻게 보면 좀 조율의 느낌에 가깝고, 조율과 타협. 설득은 이제 나의 의견을 뭔가 좀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성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율과 타협을 하려고 했었던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5번은 큰 어려움은 없고요. 자,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1번과 4번 2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2가지 다 직무 역량 쓰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직무 역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매칭 작업이 중요하겠죠? 자, 역량 매칭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역량 매칭 모르시면은 이제 영상 끝에 매칭 방법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만 지식이나 기술, 태도보다는 지식과 기술로 승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로 뭐 문제 해결이나 뭐 끈기 뭐 이런 거는 비추천합니다. 자, 지식 기술과 관련된 이제 역량 매칭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1번, 4번 중에서 뭐 어떤 거를 먼저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1번보다는 4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1번과 4번 비교했을 때 4번이 훨씬 더 중요한 문항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작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역량과 관련된 이제 다른 내용을 써도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이제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은 일단 한국 수력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어떤 능력을 개발했고 그 능력 개발에 있어서 또 목표를 세웠는지,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의 직무에 지원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 개발 무엇을 했었냐라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선 딱히 뭐 내가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목표를 위해서 쌓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내용이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매칭 작업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문항에서 가장 요구하는 점을 가장 잘 작성할 수 있는 거, 가장 적합도가 높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 직무 수행에 대한 어떤 노력 과정을 쓰라는 게 아니라요, 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한 뭔가 특별한 계획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를 되돌아봤었을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며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좀 계획으로서 설명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계획은 없었지만 뒤돌아보니까 내가 나름 어떤 특정한 직무 능력을 쌓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고 이러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작성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일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베스트죠. 없다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없으면은 이제 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쌓았었던 과정을 계획화해서 4-2에 요구하는 부분들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4-2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핵심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4-3이 더 핵심일 것 같아요. 자, 향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즉 여러분들이 강조한 역량을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을 넘어서 앞으로 더 어떤 노력을 추구할 것인지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4-1이나 4-3에서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을 항상 고려해 주셔야 돼요. 꼬리 질문으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에서도 꼬리 질문으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4번 내용을 완성시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1번, 4번 중에 4번 내용을 먼저 작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1에 해당하는 내용 쓰시고, 그리고 이제 4-2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계획 과정 그 스토리를 쓰시면 되고, 없으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제시했었던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좀 갖고 노력했는지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이제 계획화 시키는 거죠. 계획화해서 이런 좀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관련된 역량들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4-2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4-3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 강조한 부분들이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더 어떻게 노력을 추구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를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제시한 역량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질문들이 굉장히 심도 깊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개념이라든지 원리까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번 문항을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남은 직무 역량과 관련돼서는요, 요 1번 내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1번 내용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거고, 1-1, 1-2, 1-3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요. 요 문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부분들을 잘 설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소서 1대1 꼬리즘은 굉장히 심도 깊게 들어온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